지금 이 세상에서 인류를 야만적인 상태로 몰아갈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전쟁이라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도 큰 성공을 거둔 이 사람의 청에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공격. 지크 하일.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제목만 들어도 조건반사처럼 깊은 빡침이 밀려오는 불통, 독단, 야망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제목 보고 정치인들을 떠올릴 분도 있을 테고 직장 상사나 오너가 생각나는 분도 계시겠죠? 이 책의 저자 스티브 테일러는 15년 넘게 인간 의식을 연구해온 영국의 심리학자인데, 그래서 이 책 심리학책 같지만 일단 서점 포지셔닝은 경제 경영서고요. 사실 분야를 특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심리,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인류, 심지어 영성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부대찌개 같은 매력이 있는 책인데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서 읽는 맛도 꽤 괜찮더군요. 리더십의 어두운 면, 특히 공감 능력이 없다시피 하고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리더들의 심리를 파헤치고 있어요. 이들의 심리적 단절 상태를 분석해 이른바 초단절형 리더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고 그 내면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하는지 역설하고 있습니다.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는 거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은 초단절이라는 개념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극도의 단절,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인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이런 사람들을 초단절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공감 능력 제로, 통제 불가능한 자아, 비뚤어진 야망, 도덕성 상실 등 이런 특징들이 다 여기서 비롯된다고 보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권위주의적인 태도, 또 무엇보다 타인의 감정이나 관점을 이해하고 느끼는 공감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요 특징이죠. 저자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단절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할 때 그 근간에는 단절이 아닌 연결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를 연결의 연속체라는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 책의 핵심 틀입니다. 극심한 단절 쪽에는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어둠의 3요소, 즉 사이코패스적, 나르시시스트적, 마키아벨리적 특성의 초단절형 인간이 있고, 반대쪽인 강력한 연결에는 간디나 넬슨 만델라 같은 깨어있음, 깨달음, 깨어남의 경험을 특징으로 하는 초연결형 인간이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 연결의 연속체 모델로 사회적 연결과 영적 연결 모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단절형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죄책감 없이 남을 이용하고 오직 자기 욕망 채우는 데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초연결형 인간은 강한 연민과 이타심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따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인트로에서 제가 나름대로 연기한 간디와 히틀러가 이 연결의 연속체 모델의 극단을 보여드린 것이었습니다. 간디는 자신의 비폭력 저항이 나치에도 통할 거라고 믿을 만큼 어찌 보면 순진할 정도로 인간의 연결 가능성을 믿었는데, 히틀러에게는 씨알도 안 먹혔던 거죠. 타인의 고통을 전혀 못 느낄 뿐더러 오히려 과학적 쾌락까지 느꼈다고 하니 말 다했죠. 간디의 믿음은 강력한 연결에서 나온 거고, 히틀러의 잔혹함은 극심한 단절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자는 초단절형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감 능력 부재, 그러니까 타인의 내면 세계를 전혀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아주 강렬한 느낌을 즐기기까지 하는 굳건한 자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리감, 일종의 자아 분리가 감정의 불안감이나 결핍감을 낳고, 그걸 채우기 위해 권력이나 부, 명성, 타인에 대한 지배력, 이런 걸 갈망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고 분열된 자아를 강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인 셈이죠. 동시에 이 분리감이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파괴적 충동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천만한 리더들은 그렇게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환경이 만들어내는 걸까요? 저자는 환경적 요인,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애정 결핍이라든지 학대, 지나치게 엄격하고 통제가 심한 양육 환경, 이런 것들이 단절의 씨앗을 심는다고 말이죠. 이걸 존 볼비의 애착 이론과 연결하는데, 볼비는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아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본 영국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애착관계 형성에 실패하면 정서적, 사회적, 지적 능력이 떨어져 타인과 공감하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감동 결여성 인격 장애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 책에서 저자는 히틀러가 겪었던 아버지의 폭력이나 무솔리니의 불안정한 성장 배경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죄다 초단절형 인간이 되는 건 절대 아니겠죠. 회복 탄력성과 독립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다만 그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자는 이런 단절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상당 부분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은 연결지향적이라는 거죠. 저자는 공감과 양심 결여가 어떻게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지도 설명하는데, 연결의 연속체 모델에서 극단적 단절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연쇄살인범을 들고 있습니다. 루돌프 플라일이나 존 웨인 게이시 같은 연쇄살인범들에게 살인은 그저 취미였고 피해자들은 그저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더라는 겁니다. 타인의 생명과 고통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인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단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절형 인간 유형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말입니다. 저자는 이를 기업내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에 따르면 인구의 약 1% 정도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데, 하필 이들 중 상당수가 기업 고위직에 있답니다. 호주의 경영학자 클라이브 보디는 단연간의 연구 끝에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이런 사이코패스 리더 밑에서 일한 경험이 있음을 밝혀냈고요. 저자는 영국의 미디어 재벌 로버트 맥스웰도 들고 있는데, 기업 내 사이코패스 사례의 끝판왕이더군요. 직원들을 대놓고 모욕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일상인데다 사무실을 도청까지 했고, 나중에는 직원들의 연금기금 수억 파운드를 횡령하기까지 했고요. 엄청난 부를 과시하면서도 자기 가족은 무시하고 학대하고,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공감 부재에 대인관계는 착취적이고 끝없는 탐욕에다 도덕성의 완전한 결여까지 초단절형 인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단절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 길레인 맥스웰이 자기 남자친구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범죄를 돕다가 유죄 판결까지 받았으니, 이런 병리적 패턴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 자체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리더십의 함정이라는 개념도 흥미로웠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고 괜찮았던 사람이 일단 권력을 손에 쥐고 나니까 공감 능력을 잃고 무감각해지면서 나르시시스트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 액턴경의 말을 빌려 경고하고 있죠.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권력은 그 자체로 단절을 초래하거나 강화하는 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절적 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권력을 잡고 나서 그 성향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비교적 연결지향적이던 사람조차 권력의 영향력 아래서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분석이죠. 불통과 독단 그리고 야망의 중심 무대는 뭐니뭐니 해도 정치계겠죠. 이 책에서 폴란드 심리학자 안제이 로바체브스키의 병리주의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병리주의란 정신병리적인 소수파가 정상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통제하는 정부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초단절형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권력에 끌리고, 일단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과 비슷한 다른 초단절형 인물들을 끌어들여서 권력 기반을 단단히 한다는 설명이죠.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자꾸 누군가가 생각나지만, 책에서는 역사적 인물인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20세기 독재자들을 대표적인 초단절형 인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편집증, 잔혹성, 과대망상 같은 정신병리적 특성을 보이면서 수백 수천만 명의 죽음을 초래했으니까 말이죠.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제국의 폭군 칼리굴라나 네로 같은 인물들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역사에는 반대 경우도 있었죠. 플라톤이 말한 철인 통치에 잘 어울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로마 황제도 있었고, 최근 사례로는 상대적으로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애썼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같은 연결형 리더도 있겠죠.
어쨌든 저자는 특히 20세기를 이 병리주의가 전례 없이 기승을 부렸던 시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사회 구조나 가치관이 무너져 내린 혼란 속에서 수많은 초단절형 리더들이 권력을 잡았고, 그 결과 전쟁, 대량 학살, 정치적 숙청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추정치로만 1억 8천만에서 2억 3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20세기의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제2차 대전 이후에도 비극은 계속돼서 동유럽 공산 독재 정권들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는 우간다의 이디 아민, 콩고의 모부투 세세세코, 적도기니의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 같은 인물들이 자국민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착취했죠. 남미에서는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나 아르헨티나의 후르에 라파엘 비델라처럼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독재자들이 인권을 유린했고, 중동에서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었죠. 모두가 하나같이 극단적 단절 상태가 초래한 잔인함과 권력 욕구를 보여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리주의가 20세기 독재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양상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저자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탈리아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보소나로 같은 인물들을 현대사회의 나르시시스트적 초단절형 리더 사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들이 보여주는 과도한 자기애, 공감 능력 결여, 규칙 및 규범 무시, 자기들 지지자가 아닌 시민들을 향한 적대감, 진실에 대한 무관심 같은 특징들이 극심한 단절 상태와 연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들에게 열광적으로 광신적인 지지를 보내는 현상에 대해서 저자는 포기증후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종자들이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나 개인적인 책임을 포기하고 그저 강력한 리더에게 의존하면서 마치 어린 시절의 수동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심리적 경향이라는 거죠. 현실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방어기제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분야별로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단절의 반대겠죠. 바로 연결입니다.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 단절이 있으니 해답은 결국 연결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저자는 인간의 본성은 연결지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이기심보다 이타심에 더 가깝다는 거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가설이나 인간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계로 보는 그런 환원주의적 관점에 도전해서 모든 존재를 깊게 연결하는 근본적 의식이나 정신이 존재한다는 범정신주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면서 돕고자 하는 이타심의 진정한 근원이라는 설명입니다. 갖가지 심리학 연구들도 인간의 이타심을 뒷받침하는데, 데니얼 베슨의 공감 이타주의 가설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 이기적 동기 없이도 순수한 이타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신장을 기증하는 익명의 기증자들, 뉴욕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낯선 사람을 구하고자 기꺼이 자기 몸을 던진 웨슬리 오트리, 아프리카 기근 구호를 위해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를 추진한 밥 겔도프 같은 사람들의 사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인간의 이타심과 연결성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타적인 행동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오르고 따뜻함을 느끼는 어떤 인류애나 연결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연결의 씨앗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세상에는 초연결의 인간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한 내적 동기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싸운 레즈반 모가담, 인도의 최하층 카스트인 불가촉 천민 달리트를 위해 헌신한 폴 디와카, 러시아와 필리핀에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드미트리 무라토프와 마리아 레사 같은 초연결형 인간 사례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불통, 독단, 야망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초단절형 리더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탐구한 책 불통, 독단, 야망을 살펴봤습니다. 초단절적 리더십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그 병리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던지는 연결이라는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건강함을 비출 중요한 척도가 되니까요. 인간성을 결여한 독재자의 권력욕은 결국 시민의 침묵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죠. 시민들끼리 연결과 공감 속에서 똘똘 뭉쳐 언제든 잠재적 폭군이 될 수 있는 권력자들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